아이가 대학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을 벤치마킹했다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죠. 그냥 아무런 제도도 안 돼 있는데 교육정책이야말로 오히려 그렇게 참여적인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토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안에서 그냥 뚜닥뚜닥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라 대체 이 정책 짜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짜는지를 이 국민들이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수학이다. 제 소개를 하자면 수학의 대중화를 꿈꾸는 작가 겸 강사 겸 유튜버 겸 일단은 작가로 밀겠습니다. 수학 작가 약간 느낌 있는데 매스매틱스라고 치시면 이제 4권까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거는 이제 둘 다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애정이 있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의 수학이 교육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고 이 수학 범위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볼까 한번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콜라보를 한 번도 어느 다른 채널이랑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수학 교육이. 자 일단 그래서 제일 저는 큰 게 계속 수학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 A to Z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대체 왜 이 교육 범위를 계속 줄이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서 본 거는 결국 이제 애들이 부담을 갖는다 수학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량을 감소시킨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학벌주의가 좀 심한 나라잖아요. 당연히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경쟁 사회에서 당연히 거기서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들면 될수록 더 지역적인 문제 1단계 수학에서 필요가 없는데 근데 애들이 보기에는 이게 수학인가? 하고 당연히 수학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의견도 나름의 논리는 있는 건 뭐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위계적이지 않습니까? 여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중간에 개입을 들어갈 수가 없고 늘 앞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학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분들의 주로 논리가 뭐냐,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뒤처질수록 더 따라가기가 힘든 게 이 수학이란 과목의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많아지게 되면은 가뜩이나 공교육 현장에서는 또 많은 범위를 다 가르치려다 보니까 진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머리가 좋은 학생들 위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결국 선행학습, 사교육 현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주로 그들의 논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거는 줄 세우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가랑 이게 결합이 되는 순간 결국에는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더 높이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학습량 자체가 과연 줄어드는가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수학은 사실 쌓아가는 과목이라고 하고 보통 근데 그 쌓는 게 위로 갈수록 이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보통 다 아래부터 막혀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 줄인다. 근데 그 줄이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또 절대평가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도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수능 자체를 절대평가한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번에 영어도 절대평가 했는데 1등급이 3%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큰 문제가 됐죠. 네. 평가점 막 사퇴시키고 이랬는데 근데 결국은 저는 그게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대학을 가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해가지고 내 수학 능력이 이 정도구만 해서 그걸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다 대학 가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애들의 학습량이 부담이 줄어드냐 얼마나 애들이 경쟁을 좀 안 받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식이 사실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제 이 교육 정책들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분들이 가장 견제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결국 본인들에게 어떤 표를 몰아주는 그런 단체가 됐든 학부모님들이 됐든 당장의 그 분들의 인식부터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 내 자식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내 자식이 그 뒤처지면 올라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늘 경쟁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 아이의 정말 먼 미래까지 본다면 아이가 대학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이후에 정말 내 아이가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로서 내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0대 때 사실은 이 수학을 부딪혀 봐야 된다. 회피할 게 아니라. 그쵸. 그게 저도 오히려 올바른 교육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계속 회피를 시키니까 사실. 네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게 맞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결국은 교육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유권자들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부모나 학생은 그 기간이 끝나면은 유권자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체들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들은 계속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이거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으나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었다. 저는 이제 가형 나형 시절에서 지금 수능에서 나오는 범위 선택 과목에서 뭐 미적, 기하, 확통 이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아예 미적분은 수능에서도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수학 교육 과정 제도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쵸? 제도 자체는 기초 소양 수준으로서의 수학 수준은 낮춰서 전반적인 대다수의 학생들의 그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 수학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해라. 그만큼 이제 많은 선택 과목들을 만들어 줄 테니 그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죠. 우리나라랑 꼭 가야만 어. 꼭 가는 게 아니고 대학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수도 사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랑 보면은 범위가 엄청나게 훨씬 더 넓어요. 사실 미국을 벤치마킹했다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쵸. 걔네는 다 있어요. 그쵸. 물론 일반적인 학생은 안 하지만 그쵸. 그쵸? 일반적인 네. 학생들 안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는 그 폭이 지금 우리 교육 과정보다 훨씬 더 넓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해요. 이게 제가 이제 교육과정 영상을 좀 몇 개 찍었는데 그때마다 달리는 댓글 중에 우리가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범위가 적지 않다. 미국은 이거밖에 안 한다 하는데 그건 다 SAT 기준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SAT는 진짜 자격이에요. 음. 그 대학 갈 때 이제 SAT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그 시민들의 의식과 그 문화적인 그 차이, 그리고 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그 교육과정 범위만 우리가 또 흉내 낼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신경을 써봐야 돼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가잖아요. 알아서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나가지 않으면 감사한 나라죠. 그 문제들도 좀 많이 그쵸. 있다고 하고 인재 유출. 그러니까 미국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적합한 교육과정 제도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진짜 따라가는 느낌. 그냥 아무런 제도도 안 돼 있는데 선택 과목제 늘린다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짜친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교육 현장을 봐봐라. 학교에서 대다수의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지금 이 수학 교육과정 범위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그런 이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 중에 맞는 말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뭐 미적분 사실 쓰는 대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실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급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무적의 논리인데 그 진짜 무적의 논리야. 그거 우리도 알아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무적의 논리라는 게 약간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예요. 교육의 방향이 무언가를 재단하는 방향으로 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교육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학생들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향으로 과연 짜는 게 저는 이게 방향적으로 맞나라는 좀 회의감이 있거든요. 이 논리를 사실 다른 과목들에다 붙여도 어디에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가령 뭐 모든 학생들이 다 고전 문학, 고전 시가를 외워야 되느냐? 필요가 없죠 사실. 모든 학생들이 저기압과 고기압의 뭐 이런 걸 봐서 막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되는 논리긴 하지만 그걸 꼭 수학에만 붙이는 것도 그렇고, 수학을 마치 어떤 그런 기술처럼 바라보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기술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복잡한 또 문제들, 구조들을 봤었을 때 그걸 분해해내는 그런 능력, 어떤 논리들에 대해서 내가 모순을 찾아내고 또 혹은 연역적으로 내가 그걸 사고해내는 능력, 사실 이런 수학의 능력들은 비단 어떤 과학, 공학뿐만 아니라 법, 경제, 그렇죠. 모든 아니면 데에서. 행정, 뭐 정책, 어디에도 사실은 다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저는 그쵸. 살아가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국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소통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어는 우리나라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팔아 먹어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된다. 근데 왜 수학이 그 필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고 과정 자체가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을 알려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이란 학문의 특성상 다른 과목들이랑 분명히 차별되는 그런 깊은 또 면이 있고, 우리가 기술로서 수학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수학에 정말 많고 많은 그 아름다움 중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학이란 학문은 사실 재밌는 학문이에요. 다만 평가는 재미없죠. 결국 시험, 평가랑 학문 본연은 이건 분리해놔서 사실은 바라봐야 되고, 물론 이 둘이 결합이 되면 좋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
재미없음이 이 학문에 대한 재미없음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그쵸. 선생님도 어디 가서 수학 가르친다고 하면은 아니면 수학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 90% 나오는 대답이 저는 수포자였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거의 진짜 특수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저희는 사실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좀 저보다 많이 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을 수밖에 없는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입시 제도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줄어들면은 더욱더 학문 본연의 모습보다는 평가적인 그러한 경향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쨌든간 줄 세우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좁은 범위 안에서 더 꼬고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차라리 범위가 넓고 얕게 가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호기심을 품어볼 여지라도 있는데 이미 범위적으로 다 봐놓고 그치. 그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려다 보니 수학이 얼마나 영역이 넓은데 왜 굳이 이 안에서만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가. 이과 기준으로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미적만 하거나 기하만 하거나 확통만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진짜 부담감이 줄었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미적 기하는 애초에 수능에서 빠지고 이제 아예 내신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행렬이 갑자기 다시 또 들어오고 근데 행렬은 또 중요한 뭐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그러니까 행렬을 안 배우는 국가가 몇 개나 되는가를 사실 꼽아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정도로 OECD 중에서 AI 시대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창 정책적으로도 AI 산업들을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는데 과연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과정인가 라는 거 봤었을 때는 참 안타깝다. 그죠. 예전에 한번 빠졌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시 들어가면서 뭐 인공지능 시대니까 다시 넣자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 뭐 대학에서는 한 10분 설명할 만한 그 정도의 내용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벡터도 지금 안 배우고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벡터가 됐든 행렬이 됐든 아니면 텐서가 됐든 우리가 대수학이라 그러죠. 대수학의 대상을 다양하게 배우는 이유는 다양하게 또 접하는 이유는 내가 관련된 뭐 AI가 아니더라도 어떤 산업이든 내가 나아갔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료를 내가 어떻게 구비하느냐. 그치. 그 재료가 때로는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그치.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로 행렬이라도 지금 배우는 상황이라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그전에는 정말 수만 배우고 올라갔잖아요. 수를 대신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수학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체계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벡터가 아마 기하 과목에서 배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인 게 물론 벡터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리학적으로 처음 이제 나온 것도 맞고 그래서 그걸 결합시키기 좋은 건 맞지만 현대 시대에서 벡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재료 아주 기본적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수학에서 처음 그쵸, 이제 대수에서, 벡터를 네. 접하고 다만 이 벡터를 기하적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지 이걸 그냥 기하 과목에다 넣어놓고 그럼 기하 과목 안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이 벡터를 모르고. 그렇죠. 대수적인 대상으로서의 벡터라는 걸 모르는 벡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순서상이거든요. 너무 지엽적인 사고로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심지어 교육 과정이 이렇게 돼서 기하 선택자 자체가 붕괴돼서 뭐 대한민국의 3%도 안 봐요. 이제 기하라는 선택 과목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공대나 아니면 이제 뭐 수학과를 가는 애들도 절대 다수의 학생이 교수님 벡터가 뭔가요? 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저는 이게 말이 되나라 생각했는데 교육 과정 바뀌면서 이거는 진짜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나 봐요. 고등학교를 4년까지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학교 1학년이 아니게 됐죠. 그쵸. 의미가 어. 없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대들은 특히나 이 학생들을 대학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다 보니 1학년 때 원래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인 미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0대 때 정말 그 시험과 평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라도 공부하는 그 상황과 대학 때 공부하는 것과 이 시간적인 효율과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좀 세계적으로 눈을 봤었을 때는 정말 경쟁력 없는 인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다. 교수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20대, 30대, 40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덕에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 지금 현재 10대 그 이하 학생들이 기성으로 올라가는 20년 수준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아마 발생할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교육 과정이 애초에 좀 붕괴되고 있으니까 인재가 안 나오는데 계속 유출만 되고 있고 지금도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유지를 시킬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게 제가 뭐 예언 삼아 얘기하자면은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생 대상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미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 대학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풀 자체가 아직 공급이 적어서 그렇죠. 수요는 많아요. 근데 이 공급도 이제 키워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학교도 전부 다 인강과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그렇게 아마 졸업을 할 것이고, 과연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궁금해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면은 나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껏 쏟을 수 있는지, 과연 그런 물음표를 품어볼 시간이 언제 있겠는가? 참 암담한 현실이죠. 그죠. 근데 그런 수요도 이해는 되고, 애들 입장에서 너무 갭이 너무 심하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 대학교 때 배울 거의 갭이 너무 심하니까, 물론 교수님도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크잖아요. 저는 이제 사교육 강사가 지금 아니니까,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은 분들께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교육을 줄여나가야 되는 건 분명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의 학생들이 지금 다 절여져 있어요.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대학까지 가고, 이제는 대학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대학에서도 대학 다니는데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으로 가고, 인강으로 듣거나, 이런 것들이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는 보이니까, 저렇게 될 게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범위를 줄인다라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쵸. 범위가 줄어드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해요. 범위가 줄어든 만큼 앞에서 배워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잘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잘하는 아이들은 애초에 학습에 대한 의욕 자체가 꺾여요.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가 뭘 더 공부해, 더 할 게 없는 거죠. 중위권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향 평준화 한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지능도 하향 평준화 되는, 그거는 별개거든요. 머리 좋은 학생들은 여전히 있고, 그 학생들은 일찍이 더 빨리 끝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냐? 저는 뭔가 미국처럼 아예 평가에서 힘들면 뭐 AP 같은 어떤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더 해라. 대학교 과정까지 더 미리 해라.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걸 또 인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없이. 평가 제도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정말 다각적인 논의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따라한 거밖에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되게 유튜브에 생중계하면서 이런 회의하는 모습들 요새 많이 보이잖아요. 교육정책이야말로 오히려 그렇게 참여적인,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토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안에서 그냥 뚜닥뚜닥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저희도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국장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대체 이 정책 짜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짜는지를 이 국민들이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반박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그치. 거죠. 지금은 사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얘네가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따물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은 유튜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선생님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나서야 된다. 저도 제가 아는 선생님들 다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좀 저희도 좀 확인 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게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고, 뭐 그래서 뭐 거의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약간 이제 수학을 뭘 배우기 위한 이제 재료를 쓰는 것만 아니라 수학 자체에 대해서의 아름다움을 생각했지만, 저는 그 재료로서의 수학도 좀 분명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그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대학을 간 입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미적분을 하면 손해보는 구조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인을 빼고 솔직히 연고대도 미적 안 해도 돼요. 확통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그러면 그 이하 대학들은 미적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에 갔어요. 공대 교수님한테 선생님 저 벡터 몰라요. 벡터 몰라? 조교들이 가르치겠죠. 조교님, 저는 근데 자연상수도 모릅니다. 저는 이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 1학년에서 진짜 실제로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심지어 사탐론 유화생지도 안 했어요. 얘네는 확률과 통계와 문과의 사탐 과목, 사회 문화를 배우고 공대를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연고대 공대도 갈 수 있고, 뭐 서수학 공대 같은 데는 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오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붕괴됐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좀 붕괴가 됐고, 저희는 그걸 조금이라도 좀 정상화를 좀 시키고 싶다. 교수님들이 한번 진짜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교수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수학과 교수님들만 들고 일어날 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 다 같이 연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문과, 이과 상관없이 대한수학회,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래도 목소리 낸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은 성명은 내더라고요. 근데 거길 빼고는 뭐 아무런 리액션이 없으니까 이거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약간 오늘 그런 차원에서도 약간 저를 부르신 건가? 그런 것도 사실 있죠. 조금 더 대한민국의 수학이라는 이 학문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쵸. 제 채널에 이제 보고 계신 분들께서 보신다면은 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 혹시나 말하고 싶은데 좀 약간 채널이 없었다, 그 소통 경로가 없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저한테도 뭔가 이메일 누가 보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 네.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테니.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거부감 느끼시면 모자이크 해주시면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입만 해드릴 테니까 이런 아. 거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교육 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락사라는 되게 좀 충격적인 이름으로 했던 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기획하면서 이거를 내가 감히 올려도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누구도 말을 안 하니까 해봤는데 다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었구나를 제가 안 다음에 이후로 이제 이런 영상들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땅쌤 같은 경우는 그 사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그걸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사교육 강사니까 뭐 이런 목소리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내는 거야 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의도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정말로 막 사교육 강사라서 나의 어떤 벌이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미난 주제들도 많아요.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이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리는 게 사실 100회 무익한 일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저랑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연락 드릴 수 있고, 뭐 제 이메일도 뭐 밑에 영상 정보란에 써줄 테니까 글로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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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